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요, 잠시만요. 네. 요 책이 요 책이 있거든요. 요 책을 한 권씩 다 사세요. 회장님하고 회장님이 쓰신 건데 제가 뭐 대필 작가로서 정리는 제가 했습니다만 요거를 보셔야 이제 그 시중에 있는 키토산하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틀린지 이제 이해하시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책 팔고 있으니까 한 권씩 다 사셔가지고 요게 이제 교과서니까 요대로 이제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일주일 단위로 연구를 조금 더 많이씩 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게 깨달아지니까 그런 거는 이렇게 프린트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새로 오신 분 계신데 어디가? 아, 그분 오신 다음에 그분이 뭐냐면 그분은 지금 키토산이 뭔지도 모르시니까 그분 오시면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지난번에 약속했던 대로 제가 이거 칼라로 뽑아왔습니다. 칼라로 뽑아왔으니까 현재는 우리가 이제 학명이 없으니까 원래대로는 저기 한 것처럼 액상 자연 발효 저분자 키토 올리고당 저게 정확한 용어거든요. 액상 자연 발효 저분자 키토 올리고당 저게 정확한 용어인데 그거를 이제 영어로 쓰게 되면은 영어로 쓰게 되면은 그 COS라고 그래가지고 이 책에 잘 나옵니다. 이 책에 COS라고 그래가지고 이 COS가 뭐냐면 C가 이게 키토산 할 때 키토라는 뜻이고요. O가 이게 올리고라는 뜻입니다. 올리고 그리고 S는 사카라이드라는 뜻인데 COS가 바로 뭐냐면 이게 저분자 키토 올리고당이라는 뜻입니다. 저분자 키토 올리고당. 그러니까 COS 아직 우리가 학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키토산의 정확한 이름은 액상 자연 발효 저분자 키토 올리고당인데 그거를 이제 영어로 쓰게 되면은 COS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C는 키토산을 의미하는 거고 O는 올리고당을 의미하는 거고 올리고당. 그다음에 S는 사칼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요 COS가 이제 우리 그 키토산의 성격을 그래도 제일 잘 나타내는 영어로 된 이름이 COS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중에 있는 키토산은 그 액상이 없거든요. 액상은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본 것도 액상이 없고요. 한국도 액상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 액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액상으로 만드는 특허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액상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액상으로 만드는 특허 그 책에 다 있잖아요. 그 특허증이 액상 키토산을 액상으로 만드는 특허를 갖고 있는데 그 특허 한도가 2042년도까지인가 그래요. 20년 보장하니까. 이게 22년도에 특허를 냈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20을 더하면 이제 그 책에 다 있습니다. 특허증이고 뭐 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그 우리 제품이 설명하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거 설명하면 이제 키토산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키토산하고 우리 거하고 이제 완전히 틀린 건데 이제 시중에 계신 분들은 이제 똑같은 이제 키토산인 줄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우리 그 COS는 시중에 있는 키토산하고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것을 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신자 아직도 오전만은 화장실에서는. 그래요? 그냥 그럼 하세요. 일단은 설명할게요. 네, 하세요. 그래서 이제 키토산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책에 있죠. 여러분 책에 22페이지에 보면 여기 책에 있잖아요. 그렇죠? 키토산은 이렇게 갑각류, 게나 뭐 새우 이런 껍질이 갑각류 껍질이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단백질하고 무기질, 단백질하고 무기질은 거의 칼슘입니다. 거의 100%가 칼슘.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하고 무기질을 빼내죠. 그래서 이 껍질에서 이 단백질하고 무기질, 칼슘을 빼내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ጌ껍질에서 단백질하고
그 칼슘을 빼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뭐냐면 이제 키틴이라는 겁니다. 키틴. 그러니까 얘는 이제 키토산은 아니에요. 요 이제 키틴인데 요 키틴에서 이렇게 아세틸기라고 있어요. 아세틸기. 이렇게 요 아세틸기를 떼어내면 그걸 떼어내면 이제 키토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틴에서 요 아세틸을 떼어낸 거. 그래서 이걸 탈아세틸화라고 하는데 아세틸을 떼어내게면은 키토산이 되는데요. 키토산은 기본적으로 글루코사민이라는 것으로 글루코사민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글루코사민이. 그래서 글루코사민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글루코사민이 이렇게 쭉 연결돼 있죠. 1사 베타 결합이라고 그래가지고 글루코사민이 옆으로 쭉 이렇게 요 하나하나가 요게 글루코사민입니다. 요 하나하나가 요런 게 보통 이제 3만 개에서 10만 개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3만 개에서 10만 개가 붙어 있는 그거를 이제 키토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흡수가 이게 피 속으로 들어와야지만 뭐 병을 고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피 속으로 못 들어오면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중풍, 치매, 알츠하이머, 뭐 천식, 간, 뭐 폐 이런 거 못 고치잖아요. 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피로 이제 피 속으로 들어오려면은 요게 이제 요렇게 글루코사민이 이게 대개 10개, 20개 이하만 결합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2개에서 10개 정도 결합된 것을 올리고라고 합니다. 올리고. 2개에서 이제 키토산은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이 이렇게 결합된 거지 여러 개. 보통 이게 보통 뭐 한 3만 개에서 한 10만 개 이렇게 결합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결합 이렇게. 요거를 이제 고분자, 분자가 여러 개, 고분자 키토산이라고 합니다. 키토산. 그래서 시중에 있는 되게 분말로 된 거 있잖아요. 분말이나 그다음에 이제 환이나 이런 거는 다 이제 고분자입니다. 이렇게 거의. 그래서 글루코사민이 이제 한 개인 게 179 달톤. 요 달톤이라는 것은 요건 분자량을 얘기하는 건데 요 글루코사민 하나가 179 달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보세요. 키토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ጌ껍질에서 단백질하고 칼슘을 빼면 이런 형태의 키틴이 됩니다. 키틴이. 이 키틴까지는 뭐 영양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뭐 사람 치료하고 그런데 못 씁니다. 요 키틴에서 아세틸기, 화학적으로 이런 아세틸기라고 있는데 그걸 떼어내게 되면은 키토산이 되는 겁니다. 키토산이. 자, 그래서 키토산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거 하나하나가 요거를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데 이 키토산은 글루코사민이 결합되어 있는 게 키토산이죠. 키토산.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일반 키토산은 대개 3만 개에서 10만 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피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일반 키토산을 드셔가지고는 피와 관련된 질병은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간이 나쁘다든지 췌장이 나쁘다든지 눈이 나쁘다든지 폐가 나쁘다든지 하면은 피 속으로 들어와서 간까지 들어오고 폐까지 들어와야지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어디서 흡수가 되냐면 흡수는 어디서 되냐면 소장에 융털돌기라고 있거든요. 융털돌기가 있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흡수세포라고 합니다. 흡수세포가 있는데
여기에서 분자량이 2,500달톤, 2,500달톤, 2,500달톤보다 작아야지만 2,500달톤보다 작아야지만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3만 개씩 연결돼 있으면은 글루코사민 하나가 179달톤이기 때문에 3만 개씩 연결되면은 흡수가 안 되죠. 그렇죠? 구멍이 되게 작으니까. 그래서 우리 석태환 키토산 COS라고 영어로 COS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거기 보시면은 키토 올리고 사칼라이드 이렇게 키토 올리고 사칼라이드. 그래서 이 올리고라고 하는 게 올리고라고 하는 게 보통 1개에서부터 12개 이하로 결합된 거 요거를 올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 가시면은 슈퍼에 가면 올리고당이라고 있잖아요. 올리고당. 그 포도당이 2개에서 12개 사이 결합된 거를 올리고당이라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흡수가 되려면 최소한 올리고 상태로 결합이 쪼개져 있어야 된다. 쪼개져. 근데 시중에 있는 것은 대부분 3만 개에서 10만 개가 결합됐기 때문에 드시게 되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지나가면서 그냥 그 안에서 물리적인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모세혈관을 타고 전국으로 흩어져서 폐를 고치다든지 눈을 고치다든지 이런 작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그 석태환 키토산은 이제 COS라고 이름을 일단은 붙였는데 키토 올리고 사칼라이드인데 우리 석태환 키토산 키토산은 분자량이 얼마냐면 1개입니다. 1개. 지구상에 없어요. 이거밖에. 1개고 그래서 179달톤이죠. 이게. 그러면 흡수는 2,500달톤 이하면은 2,500달톤 이하면 100% 흡수가 되는데 요거는 179달톤밖에 안 되니까 우리 거는 드시게 되면 100% 흡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키토산이 효과를 보려면은 이 키토산을 먹으면 각종 질병이 굉장히 좋아지는 이유는 키토산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키토산이 플러스 전기를 띱니다. 플러스 전기. 요 양전기. 요 플러스 전기를 띠거든요. 키토산이. 그러니까 키토산이 플러스 전기를 띠지 못하면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플러스 전기를 띠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플러스 전기를 띠려면 분자량이 작을수록 많이 뛴다. 분자량이 작을수록 양전하는 이렇게 높아진다. 이렇게 양전하 이렇게 분자량이 작을수록. 근데 우리 게 지금 179달톤이잖아요. 글루코사민 하나잖아요. 글루코사민 1개잖아요. 그리고 첫째 요거고요. 분자량. 두 번째는 이게 액상이래야 되고요. 액상이래야 되면 액상이래야 되면 정로 많이 띄고요. 세 번째 이게 산성 물질을 만나면 산성 물질이 높으면 양전기가 높아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발효가 되면은 발효가 될수록 양전화율이 높아진다고 그랬죠. 이게. 근데 우리 거는 분자량도 글루코사민 하나밖에 안 되고 액상이고 그다음에 산성물질. 이 액상으로 할 때 감식초로다가 이 고체를 감식초로 액상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거는 태생 자체가 산성물질을 만나서 이거를 3년 동안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 양전화율이라고 있는데 우리 거는 100%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100%라고 하면 지랄하니까 99%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번에 일본에서 분자량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기계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분자량 테스트 했더니 우리가 분자량이 보통 달톤으로 계산하는데 우리 게 제로가 나왔어요. 제로가.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모든 물질은 분자량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일본에 있는 기계가 300달톤 이하는 측정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 게 몇 달톤이냐면은 이게 우리 게 그 글루코사민 하나가 179달톤이니까 두 개만 모여 있어도 360달톤쯤 되니까 측정이 돼. 근데 우리 거는 두 개가 아니야. 우리 건 하나야. 그러니까 기계에서 분자량이 제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추론해 보건데 우리 거는 글루코사민 한 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게 양전화율이 100%인 액상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흡수율도 100%고 양전화율도 100%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공복에 드시게 돼요. 공복에 드시면 좋아요. 공복에 드시게 되면 바로 그냥 다른 것들은 위에서 위산을 만나서 전기를 띠게 되는데 우리 건 밖에서 전기를 100% 띠고 있지요. 이미. 그래서 드시게 되면 소장에서 분자량이 179달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흡수가 100% 되겠죠. 2500달톤이면 흡수가 되니까. 그래서 피를 타고 가서 전신에 작용을 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표로 만들어 왔어요. 표로. 이거는 책이 없어요. 이번에 내가 이제 연구해가지고 새로 만든 표기 때문에요. 여기 있죠. 여러분 여기 노란색인 거 보시게 되면 첫째 이제 병을 고치거나 뭐를 하려고 그러려면은 함량이 높아야 돼요. 함량. 뭐 키토산을 그냥 뭐 1mg 넣고선 키토산 제품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우족탕이다 그러면 소 다리를 몇 개를 넣어가지고 푹 끓여가지고 끓여야 우족탕인데 소가 지나가다 뜨거운 물에 발 담갔다 뺐는데 그걸 우족탕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족이 들어갔다 나왔다니까 우족탕이라고 우기면은 우족탕으로 분류는 되지만 우족탕 효과는 없겠죠. 하나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일반 고분자 키토산은 이게 하루에 2400mg 먹는 것이 쿠팡에 나와 있는 키토산 중에서 제일 많이 먹는 겁니다. 이게 캡슐 하나에 담긴 게 400mg인데 하루에 6개 먹으라고 그러니까 4, 6, 24, 2400mg을 먹게 되는데 우리 거는 한 포가 2만 mg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키토산 자체를 액상으로 했기 때문에 100% 키토산이죠. 다른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부자재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 거는 2만에서 6만, 세 번을 드시게 되면 6만 mg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중에 있는 것보다 함량이 대개 한 8배에서 25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함량도 높은데 그 다음에 분자량이 있잖아요. 분자량은 낮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분자량은 낮을수록 흡수가 잘 되고 양전기를 많이 띠니까. 근데 액상이 아닌 캡슐이나 분말이나 환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만에서 수십만 달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흡수가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거는 글루코사민 한 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두 개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올리고도 아니에요. 그냥 초저분자. 초저분자라고 해야 맞아요. 초저분자. 극초저분자 키토 올리고당 얘기 맞는데 그래서 일반 시중에 있는 키토산은 흡수율이 거의 제로가 돼야 되는데 왜 흡수율이 5에서 10%냐? 이게 위에 가가지고 위산을 만나게 되면은 이게 나노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이게 그 중에 일부가 흡수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는 글루코사민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흡수율 100%인데 그냥 99%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파는 것보다 함량은 대개 10배에서 25배 정도 높은데 흡수율은 기본적으로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는 양전화율이죠.
양전화율은 키토산이 플러스 전기를 띠는 것인데 플러스 전기를 띠는 게 일반 키토산은 5% 전후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얘가 위가 산성이잖아요. 위 산성을 만나게 되면 일부가 이제 양전기를 띠게 되는데 우리 거는 이게 이제 분자량이 이게 179달톤이잖아요. 글루코사민 하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액상의 산성 물질을 두어 발효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는 100%인데 그냥 99% 이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일반 시중에서 파는 것은 분말이나 이제 고체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거는 이제 액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100% 이온화되어 있어가지고 흡수율 100%를 보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전기를 띠려면은 이 산성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산성 물질을 만나야 되는데 일반 시중에서 파는 분말이나 고체로 된 것은 반드시 위에서 위산을 만나지 않으면 전기를 띠지 못하니까 산성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이거는. 근데 우리 거는 이미 밖에서 이미 다 산성화 돼가지고 양전화율 100%를 띄었기 때문에 특별히 위산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위산 만날 필요가 없고 그냥 드시면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이제 흡수가 거의 안 되고요. 일반 거는. 우리 거는 이제 100%인데 그냥 99%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일반 키토산은 피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장 내에서만 작용하고 장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기타 질병은 좋게 할 수 있겠지만 피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못한다. 근데 우리 거는 피 속으로 100% 들어가기 때문에 전신에서 생리 활성 물질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토산이 효과가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양전기를 띠는 건데요. 이렇게 양전기를 띄어야 되는데 우리 거는 양전기를 100% 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드시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음전기를 띠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얘가 되게 우리한테 건강에 나쁜 겁니다. 음전기를 띠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염소, 콜레스테롤, 혈전, 불용 물질, 요산, 화학물질, 리파제, 유해물질, 담즙산, 비타민C, 환경독소, 지방산, 농약, 세균, 발암물질, 중성지방, 바이러스, 중금속, 다이옥신, 박테리아, 환경호르몬, 암, 포도당, 젖산 이런 것들이 음전기를 띠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를 드시게 되면은 이 정전기는요 반응 속도가 빛의 속도로 반응을 해요. 드시게 되면은 그래서 세균 같은 거 드시게 되면 세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요거를 꾸준히 드시게 되면은 되게 혈관을 막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하는 것들이 다 음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꾸준히 드시게 되면은 혈관도 청소되고 피도 깨끗해지니까 막 막 멀었던 분도 눈도 뜨고 그다음에 췌장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지고 하여튼 이 모세혈관이 많을수록 이제 당뇨 합병증은 모세혈관이 많은 순서대로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이 어디로 오게 되냐면 이제 심장, 그다음에 망막, 그다음에 심장에서 먼 순서대로 합병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발이 저리고 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발에 염증이 하나 딱 생기면 이게 아물질 않아요. 왜냐면 뭐냐면 저기 안 오니까 백혈구가 못 오니까 그래서 발가락을 자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족부 괴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혈액순환이 안 되게 하는 나쁜 물질들을 빛의 속도로 흡착해가지고 빼내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우리 COS 석회화 키토산이 다른 거는 안 된다 그래요. 면역, 항염, 항균 이런 거는 일반 거는 효과가 거의 없다. 왜 그러냐면 피 속으로 못 들어오니까. 피 속으로 들어와도 양전기를 거의 띄고 있지 않으니까 음전기랑 반응을 못 하겠죠. 근데 우리 거는 이제 장내 유해균, 세포막 파괴, 그다음에 이제 면역세포 자극, 대식세포, NK세포 활성화하고 혈당 개선,
그래서 여기 시중에서 파는 것은 칼로리만 차단하지 이제 탄수화물 흡수를 지어낸다든지 인슐린 민감도를 조절한다든지 GLP-1이라는 것을 분비해 가지고 인슐린을 촉진하고 글루카곤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거는 이제 피 속으로 바로 100% 들어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꾸준히 드셔주시게 되면은 머리카락부터 발톱까지 전 부분에 한꺼번에 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이 우리 물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 이제 다음에 업그레이드 책 쓸 때는 이 표를 넣겠지만 현재는 이게 표가 책 안에는 없습니다. 이게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표로 만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당뇨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당뇨가 그 당뇨 환자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당뇨는 그거 혈당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병장수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게 혈당이에요. 혈당. 그게 최근에 과학에 의해서 완전히 밝혀져가지고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21세기 불로장생의 약 이렇게 치시게 되면은 의외로 어떤 사람들은 당뇨약 안 먹는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먹으면 뭐 영원히 먹어야 된다 그래도 안 먹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의사들은요 당뇨병이 없는데도 당뇨약을 매일 먹습니다. 당뇨약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21세기 불로 장생의 약 이렇게 치시게 되면은 거기 어떤 그 닥터 딩뇨라고 하는 의사가 나와가지고 요 불로장생의 약이 바로 이게 당뇨약입니다. 당뇨약인데 그 당뇨약의 이름이 이제 메트포르민이라는 건데 메트포르민이라는 건데 얘는 먹으면 확실하게 혈당이 떨어지거든요. 얘는 저혈당을 가지고 저혈당까지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정상까지만 떨어뜨려요. 근데 이 당뇨약을 당뇨 걸리기 전에 드시게 되면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 암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의사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보통 공복혈당 한 350 정도 나가는 사람이 1000mg을 먹거든요. 이거 보통 이게 한 1000mg 정도를 1000mg을 드시게 돼요. 대개 한 300 정도 혈당 300 정도 나가는데 미국에 있는 닥터들은 자기가 당뇨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1000mg을 먹죠. 그렇게 드시면 어떻게 되냐면 매년 수명이 3개월씩 젊어집니다. 매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당뇨라는 게 당뇨병이 있는 분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혈당이 높으면 무조건 무병장수하는데 지장이 있다. 혈당이 높으면.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음식 중에서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표로 만들어 드렸죠. 그 다음에 뭘 줄여야 되면 달달한 거를 줄여야 돼. 달달한 음식. 그래서 일본에 있는 106세 현직 의사가 그 죽기 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무병장수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뭐 10가지 이런 계명을 만드셨는데요. 그 중에 7번째가 뭐였냐면 달달한 음식이 사람을 잡는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달한 음식이 제일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해로운 거. 그러니까 사람 완전히 죽이는 달달한 음식을 피해야돼요. 달달한 음식을 이걸 줄이셔야 돼요. 이걸 달달한 음식을 줄이셔야지만 이게 혈당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혈당이 낮아져야지만 이게 이제 무병장수하는 거예요. 장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달한 음식이 이제 피해야 되죠. 뭐 호떡이랄지 아이스크림이랄지 그다음에 꽈배기랄지 그다음에 이제 빵이랄지 이런 것들 아주 해로운 거예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나쁜 이제 고구마 이제 기름에 튀겨가지고 설탕을 입힌 마탕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거 있죠? 탕후루라고. 과일에다가 그 설탕 입힌 거. 그거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에 우리나라 소화당뇨가 300%가 늘어났습니다. 그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달달한 음식을 드시면 안 된다. 그치? 달달한 음식 중에 당도 높은 과일도 안 됩니다. 거의 극약 수준이다. 극약 수준. 그래서 달달한 거 이제 뭐 이제 꽈배기랄지 꽈배기에다 또 설탕 묻히잖아요. 설탕 묻히고 그다음에 베스킨라빈슨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뭐 있죠? 벌꿀은 뭐 오히려 좋다는데 이런 거. 거짓말입니다. 벌꿀 드시고 혈당을 재보세요. 뭐 의사 말 읽고 누구 말 듣지 말고 벌꿀을 드시고 30분에 혈당을 재보시오. 설탕 한 사발 먹는 것보다 벌꿀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벌꿀은 쪼개져 있거든요. 발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는 벌꿀을 막 과일에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는 아주 극약입니다.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꿀의 90%는 다 가짜입니다. 왜냐면 설탕 먹여가지고 이 벌이 이쪽에서 설탕 빨아가지고 저쪽 집에다 옮긴 거거든요. 그 사양 꿀이라 그러잖아요. 거의 다 사양 꿀이고 그 꿀 재배하는 데 가보면 밤에 몰래 사람들이 설탕이 막 200kg 저기 막 한 트럭이 들어와요. 토종꿀 기르는데. 그래서 밑에다 벌꿀 타주면은 얘네들이 그거 먹고 토종꿀 집에 가서 사는 건데 토종꿀 그대로 땄잖아요. 근데 뭐 90% 설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꿀 드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호떡 같은 거 정말 위험하고요. 호떡 되게 위험하고 꽈배기, 호떡, 그 다음에 마탕 이런 거. 마탕 절대 드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탕후루 뭐 거의 극약입니다. 이거 극약이고요. 그 다음에 당도 높은 과일을 매일 저녁 먹으면 당뇨 절대 못 드십니다. 저도 당뇨 환자 출신인데 제가 과일은 몸에 좋은 줄 알고 밤마다 10,000원어치씩 먹었거든요. 근데 10,000원어치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 과일 가게 가가지고 꿀자 붙은 거, 꿀수박, 꿀사과, 꿀복숭아 이런 거. 꿀자 들은 거 먹으면 다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일 드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맛없는 과일 드셔야 돼요. 아니 오이 같은 거 당근 같은 거. 오일은 야채고요. 그죠 야채도. 네, 그러니까 맛없는 걸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일보다 야채가 좋은 이유는 야채가 맛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일 가게 가셔가지고 당도 높은 꿀자 붙은 거 사서 드시게 되면 다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병장수 절대 못해요. 여러분이 당뇨를 무시하면 안 돼. 죽을 때 아주 비참하게 죽어. 맞아. 혈당 높으면 뭐를 못해. 수술하면 100% 사는데 혈당 높으면 수술을 못해. 그냥 죽어야 돼. 당뇨는 정말 무서운 거야. 혈당 높으면 수술도 안 돼. 잇몸 다 무너져. 그렇죠? 그리고 합병증 엄청 심해. 나중에 죽을 때 정말 고통스럽게 죽어. 그러니까 이 당뇨 관리 잘해야 되는데 이제 이 키토산이 얼마나 당뇨에 좋은지를 이 표 하나로 만든 겁니다. 보세요. 하나로. 내가 당뇨 환자 출신이기 때문에 당뇨는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다 뻥까, 엄청난 뻥까. 근데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진짜는? 어떤 거 먹고 30분에 혈당 재봐. 무조건 재봐. 웬만한 건강식품 다 먹잖아요. 혈당 전부 100에서 150 올라갑니다. 일반 이 가루로 된 건강식품 드시면 안 돼. 저는 그래서 건강식품 거의 안 먹습니다. 왜? 그거 좋은 줄 알고 먹고 물에 타가지고 먹고 혈당 재보니까 100이 올라가 버려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커큐민 같은 거 굉장히 좋은 거. 커큐민. 이제 그 강황이잖아요. 강황. 카레에서 추출하는 게 커큐민인데 커큐민 맛이 좀 고약하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기 좋게 그 안에다가 과당, 올리고당, 탄수화물 이런 거 막 넣거든. 이게. 그래서 먹으면은 커큐민은 요만큼 들어있는데 당류가 이만큼 들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줄 알고 먹고선 쟀는데 저도 혈당 한 번씩 재거든요. 11시에. 쟀는데 틀림없이 이게 한 108 정도 나와야 되거든. 내가 먹는 것도 싸가지 다니면서 먹기 때문에 이 정도 먹으면 108 나오는데
요 정도 먹으면 한 100, 무조건 120, 130 이내 나와야 되는데 막 180 나와버려. 그러면 내가 먹은 음식 중에는 없는 거고 뭘 먹었나 보면 건강식품을 먹은 거야. 혈당 제기한 1시간 전에 물에 타가지고 타 먹어. 걔가 올린 거야. 그래서 박스 딱 봐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분석 딱 해보면은 그 안에 당뇨가 들어가요. 우리 몸에 좋은 거는 조금 들어있고 맛을 좋게 하는 당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오해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단백질 먹으면은 단백질은 변하면은 아미노산이 되죠? 아미노산은 혈당을 못 올리잖아요. 내가 이거 책을 엄청나게 많이 쓴 놈인데도 불구하고 네. 내가 단백질 먹으면 혈당은 안 올라간다. 아미노산이 어떻게 혈당을 올리냐 해가지고 한 4개월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했어. 이렇게 타가지고 액체를.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뭔 짓을 하셨길래 당화혈색소가 제가 6을 넘어가는 적이 없거든요. 오. 근데 7.5가 나온 거예요. 아유. 그래서 무슨 짓을 하셨길래 몸을 이렇게 망가뜨려서 오셨냐고. 그래서 집에 와서 곰곰이 반성해 보니까 내가 평상시에 6 밑으로 갔을 때 식생활과 달라진 거를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단백질은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는 착각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드시면 괜찮은 거예요. 전체식 자연식이라고 해가지고 계란을 먹는다든지 콩을 먹는다든지 이건 괜찮은 건데 콩에서 단백질만을 뽑아낸 걸 대두 분리단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왜냐면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우유. 탄수화물은 먹으면 혈당하고 100% 관련이 있어요. 탄수화물은. 그런데 단백질은 혈당을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50%를 올립니다. 50%를. 왜냐면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서 간으로 가게 되면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요. 그것을 신생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반드시 간이 좋아야 돼요. 간이 나쁜 사람은 공복혈당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안 됩니다. 단백질을 먹으려면 그냥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를 먹는다든지 소고기를 먹는다든지 생선을 먹는다든지 계란을 먹는다든지 콩 자체를 먹는 거는 괜찮은데 거기에서 단백질만 뽑아내 준 거 있죠? 네. 그걸 농축했다는 거 있죠? 네. 더 나빠요. 그러니까 저는 단백질을 딱 끊었어요. 그거 먹으면 내가 죽겠더라고요. 단백질을 딱 끊으니까 바로 5.1로 바로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당뇨에 관한 뻥 따면 안 돼요. 왜 나는 내가 먹고 매일 혈당을 재기 때문에 그러니까 키위를 먹으면 얼마나 올라가는지 딸기 5개를 먹었어요. 어제 딸내미가 딸기를 사와가지고 엄청 당도 높은 딸기를 7개를 먹었어. 정확하게 11시에 쟀잖아요. 그랬더니 혈당이 한 20이 올라갔어요. 그 딸기 그 7알 먹은 게 혈당을 20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과일은 달달한 과일을 먹으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맛이 정말 없는 거 있잖아요. 뭐 도마도 같은 거 맛없잖아요. 도마도 맛없는 거, 사과도 맛없는 거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보카도가 맛없잖아요. 네. 아보카도는 혈당을 안 올려요. 아보카도 하나 먹고 30분에 제거 혈당 안 올라가. 아보카도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지방 단백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일 중에 제일 좋은 과일은 네, 맞아요.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 맛이 없잖아. 맛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우리 그 서태환 키토사는 여기 이제 과정을 해놨죠. 이게 이 당뇨는 시작이 음식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뀌는데 얘가 혈당에 기여하는 게 100%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 그 중에서도 무슨 탄수화물? 앞에 정제자 붙은 건 무조건 나쁜 거야. 정제자 붙은 거. 밀가루, 설탕. 그래서 되게 이제 맛있는 게 뭐냐면 다 정제 탄수화물이죠. 정제자 붙은 건 안 돼. 정제 탄수화물. 뭐 이런 거다 탄수화물 이거 아주 나빠요. 탄수화물. 여기에 되게 뭐냐면 쌀 같은 거 정제된 거죠. 그다음에 쌀떡 같은 거, 쌀떡. 그다음에 밀가루 있죠. 밀가루.
이렇게 다 정제한 거잖아요. 이게 정제. 그러니까 정제는 무조건 죽음이야 이게. 그 중에서 이거 농축한 거, 떡 같은 거. 떡 하나 먹고 혈당 재봐 200 올라가지. 그다음에 진짜 나쁜 거 꿀고구마. 맛있는 거. 꿀고구마, 군고구마, 군고. 맛있는 거. 이거는 정확하게 100g 드시면은요 혈당 100 올라가요. 250g 내가 먹어봤거든요. 그래 혈당 250 올라가요. 박사님 단호박은 절대 안 올라가요. 단호박은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찾아보시면 단호박. GI 개수하고 GL 개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동시에 낮은 게 좋은 건데 그게 단호박. 그래서 제 주식이 생고구마하고 단호박이고 그렇습니다. 찐고구마. 그러니까 고구마도 드실 때 이렇게 이 군고구마는 농축하는 거잖아요. 수분을 빼고 농축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나쁘죠. 그리고 과일 중에서 진짜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말린 과일. 꽃가. 거의 죽음입니다. 곶감. 나 곶감 하루에 몇 개 먹는데. 곶감 요만한 거 막 당분 쫙 핀 거 있죠? 사장님 음식을 예? 철저히 해야지 않으면 뭐 못 이리저리 말할 거 없어요. 그걸 먹고 30분에 재봐요. 자기 곶감 요렇게 큰 거 대봉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왜 당분 옆에 하얗게 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드셔보세요. 300 올라가요. 그거 하나 먹고 운동 아무리 해봐야 40 안 내려가요. 단감은 어때요? 당감도 안 좋아요. 아 단감도 네. 그래요? 그러니까 먹을 만한 게 없네. 당뇨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운동으로 고칠 수 없다. 아, 당뇨는. 왜? 군고구마 250g 먹으면 250 올라갔죠. 운동 30분 걷기 하죠. 30분 걷기. 요거 40밖에 안 떨어. 맥심 40 떨어져. 20에서 40 떨어. 순간적으로 올리기는 250 올려버리고 떨구긴 40밖에 못 떨궜죠. 그러니까 당뇨는 뭐부터 시작해요? 여기 그림에 있죠? 식생활부터 시작합니다. 식생활. 그래서 탄수화물 되도록 줄여야 되고 단백질도 혈당의 50% 기여하기 때문에 정제 단백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면 유청 단백질, 우유에서 단백질을 분리해가지고 통으로 가루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대두분리 단백질, 콩에서 단백질만 분리해 놓고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콩 자체를 먹고 우유 자체를 먹게 되면은 아니 산양류는요? 산양류도 좋지. 산양류 자체를 먹게 되면은 네. 하나님은 아주 공교롭게 네. 탄수화물이 있지만 다른 것도 같이 녹아주고 혈당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네, 다른 거를 다 빼버리고 단백질만 먹게 되면 혈당 겁나 올라갑니다. 제가 그거 먹다가 죽다 살아났다고 그랬죠.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단백질 먹으면은 얘는 아미노산이니까 아미노산은 포도당이 아니니까 혈당이 안 올라갈 거라 그러는데 우리 몸은 오묘합니다. 그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공장이 바로 간입니다. 당뇨 환자는 간 나빠지면 죽는 겁니다. 당뇨 환자는 무조건. 그래서 우리 거에 보게 되면 두 번째 간이 있죠. 그래서 우리 키토산을 드시게 되면은 소화 과정에서 탄수화물이나 포도당을 흡수 억제하고 흡수되는 것을 천천히 흡수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 데 기여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먹어놓고 글루코사민 우리 키토산 먹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어머 소용없어요? 올리는 걸 1000을 올려놓고서 이거 먹어봐야 100 떨어지면 900 못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당뇨 환자는 뭐예요? 먹는 게 90%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먹는 게. 그러니까 식이요법을 못하고 당뇨를 고칠 수는 없어요. 제가 당화혈색소 8.7에 식후혈당 370 나갔었는데요. 4개월 만에 제가 당화혈색소 5.1에 공복혈당 108에 식후혈당 140 찍은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먹는 거를 완전히 탄수화물을 없앴죠. 탄수화물을 안 먹는데 혈당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당뇨는 무조건 이렇게
달달한 거 먹으면 당뇨 환자는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는 간을 좋게 해야 되는데 우리 키토산은 흡수를 억제하는 것도 있지만 간을 겁나 좋게 합니다. 이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걸 먹자마자 흡수돼 가지고 피를 타고 간으로 가가지고 간 안에 혈관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혈관을 다 청소하고 간 안에 있는 오염물질들을 다 흡착해서 빼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혈당에 기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는 호르몬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을 인슐린이라고 하고요. 혈당을 올리는 것을 글루카곤이라고 하는데 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인슐린과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을 조절하는 위에 어머니격 호르몬이 있는데 그러니까 GLP-1 호르몬이라는 것인데 우리 키토산을 드시게 되면 GLP-1 호르몬이 엄청나게 분비가 잘 돼가지고 일단은 GLP-1 호르몬이 바로 시중에서 팔고 있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위고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GLP-1 유사체거든요. 그게 우리 걸 드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도 굉장히 좋게 작용해가지고 GLP-1 촉진, 인슐린 촉진, 글루카곤 억제해가지고 당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증으로 이제 동맥경화, 순환장애, 고혈압, 모세혈관 그리고 멀수록 나빠지죠. 그래서 발부터 오는 거고 합병증, 신장병, 신장에 왜 망가질까요? 신장에 모세혈관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망막증, 모세혈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족부계죠. 다리 썩는 거. 왜요? 신장에서 멀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신경병증, 신경이 찌릿찌릿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혈액순환과 모세혈관 장애로 오는 것인데 이 키토산 드시게 되면은 모세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몸이 스스로를 고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황반변성 이런 거 절대 못 고친다고 되어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못 고친다고 하지만 몸은 고치죠. 근데 몸이 고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CO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의 이제 결정적인 게 세포흡수 포도당 소멸인데요. 이 당뇨 환자가 합병증이 오는 것은 이 맨 마지막 단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인슐린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인슐린이 이렇게 포도당을 짊어지고 세포 속에 가가지고 세포 속에 집어넣어줘야지만 혈관에서 포도당이 줄어드니까 혈당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게 당뇨를 오래 앓게 되면은 포도당이 세포 속에 계속 쌓이면 세포 속에서는 포도당으로는 보관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바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열쇠구멍 이런 게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얘가 열쇠를 가지고 열쇠 구멍을 맞추는데 열쇠가 안 맞는 거예요. 맥구라시 돼가지고 이제 그 기름 같은 거 그래서 열쇠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얘가 택배를 못하고 포도당을 지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모든 성인병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뇌에서 생기면 치매중풍,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이 생기는 거예요. 당뇨 환자가 일반 사람보다 치매 걸릴 확률이 300%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를 깨끗이 청소하고 열쇠구멍 청소 잘하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플러스 전기 띄고 있잖아요. 가가지고 마이너스로 된 기름을 다 떼가지고 세포 자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세포에다가 포도당을 집어넣게 되면은 거기에 발전소가 있는데 그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발전소인데 여기에서 포도당을 연료로 해서 떼가지고 포도당을 없애가지고 CO2하고 물로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바로 합병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키토산은 이 미토콘드리아의 발전기도 그냥 청소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냥 발전기 엄청 잘 돌아가게 하니까 자 먹는 거를 조심하고 간 좋아지고 그 다음에 혈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인슐린 수용체 좋아진 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까지 좋아지게 되면 혈당이 완전히 정상화가 되는 거죠. 완전히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당뇨는 아주 그래서 당뇨병 걸린 사람이 당뇨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제일 장수합니다.
당뇨 걸린 걸 다행으로 아셔야 돼요. 왜 당뇨 걸린 사람은 4개월마다 한 번 가서 피검사를 합니다. 근데 건강에 좋은 사람은 6, 7년 동안 안 가거든. 자기 잠도 잘 자고 똥도 잘 싸고 피도 좋다고. 그러다가 한 번 딱 앓으면 딱 보면 말기약 막 와버리죠. 근데 당뇨한테는 4개월마다 가거든. 피를 뽑잖아요. 그럼 20가지 항목이 딱 나오는데 거기에 얼추 다 나와요. 간 수치 나오고 신장 수치 나오고 요산 수치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췌장 수치도 있잖아요. 췌장 수치가 높네요? 그러면 정밀 진단하자 이렇게 다 초기에 하거든요. 그러면 혈당 당뇨 있는 사람은 이게 매일 재잖아요. 매일 재니까 아씨 오늘 운동을 덜 했나? 왜 10이 올라갔지? 아씨 뭘 처먹었길래 50이 올라간 거야.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거든. 내가 뭐를 먹었나? 아이씨 그때 그거 달달한 꽃감 하나 먹었던 게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다 오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뇨 걸린 거를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뇨 걸린 사람이 제일 오래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 조건이 있어. 당뇨 걸렸는데 뭐를 해야 돼? 관리를 하는 사람이 오래 살지 관리 안 하고 막 하면은 큰일 난다. 당뇨 제 친구 중에서도 당뇨 걸려서 죽은 애들이 많이 있는데 걔네들이 왜 빨리 죽었냐면 다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을 좋아하지. 왜 술을 좋아하게 되냐면 당뇨 환자는 오후 3시쯤 되면은 피가 잘 안 도니까 몸이 나른해. 그럼 그때 술 생각이 나. 그래서 술을 먹게 되면 피가 잘 도니까 기운이 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술이 간을 망가뜨리면 당뇨가 악순환이야. 그래서 술 많이 먹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당뇨 걸린 애들은 당뇨로 죽은 애는 없고 다 간경으로 죽었지. 그래서 이제 술은 그 혈당도 많이 높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걔가 간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간이 혈당 관리에 결정적이라고 그랬죠. 왜냐면 간에서 얘가 신생작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미노산을 가지고 혈당도 만들고 포도당도 만들고 지방을 가지고 포도당도 만드는데 간이 망가지게 되면은 뇌에서 필요한 게 100인데 100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200도 만들고 300도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잠자기 전에 분명히 쟀을 때 100 나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탁 쟀더니 200 나왔어. 말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자는 동안에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혈당이 100이 올라가? 누가 만든 거예요? 간이 만든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는 반드시 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술 같은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이 2개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다음 뽕뽕 나갈게요. 이제 HDL, LDL 이런 거 해가지고 왜 좋아졌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